18번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거는 이 전체의 문장 속에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딱 하나 있었어. 그걸 발견하면 됐었지. AI 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은 is becoming a big part of our daily lives.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 it은 AI겠지. It helps people in many ways. 그 AI는 도와줘. 사람들을 많은 방식으로 도와주는데 우리 이제 이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겠지. Some people use AI on their phones to get directions or check the weather. 어떤 사람들은 사용해. AI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핸드폰 속에서 사용하는 거야. 방향을 찾거나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핸드폰에서 AI를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AI is also used in school to help students learn better and faster. AI는 또한 사용이 되는데, 학교에서 사용이 되는데, to help the students,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 배우는 것을 더 잘, 그리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AI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방법으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나왔지. 그럼 세 번째도 가보자. Some students prefer learning from books instead of using AI tools. 자, 어떤 학생들은 선호한대. 뭘 선호해? 읽는 거, 배우는 거. 책으로부터 배우는 걸 선호한다는 거야. Instead of using AI tools. AI 도구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책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선호한대. 자, 그럼 이거는 책이 좋다는 거야? AI가 좋다는 거야? 책이 좋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AI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방법들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답이 아닌 이유였어. 그러면 4번도 가보자. Doctors use AI to find disease more easily in hospitals. 의사들은 사용한대 AI를 병을 찾기 위해서 훨씬 더 쉽게 병원에서 훨씬 더 쉽게 병을 찾기 위해서 AI도 사용한대. 얘는 그러면 AI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 Because of AI, 이러한 AI 덕분에 many things in life,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은 are becoming easier and faster. 쉬워지고 빨라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AI가 사람들한테 많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데 그거의 첫 번째인 예시가 핸드폰으로 방향을 찾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거. 학교에서는 더 잘 배우고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의사들은 AI로 사용해서 병원에서 더 빨리, 더 쉽게 병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치만 3번은 AI보다는 책에 더 의존하는 거, 책으로부터 배우는 거를 선호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3번이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 그러면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19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얘는 순서, 배열이었어. 이거는 단서만 잘 찾으면 됐었는데 여기서의 단서는 네오박스 안에 있었어. 자, 그러면 읽어보자. Some birds, 어떤 새들은 날아간대. To warmer places,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는데 during the cold winter, 추운 겨울 동안 날아간다는 거야. This,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는데? is called migration, 이주, 이동 이라고 불린대. 자, 그러면 추운 겨울 동안에 따뜻한 곳으로 새들이 날아가는 게 이주, 이동이라는 거였지. 얘의 답은 C, B, A였어. 근데 왜 얘가 C로 갈 수 있었냐? 보면 우리 추운 겨울 동안에 따뜻한 곳으로 날아간다. 이 말이 여기 C에 나와 있었어. When the days get shorter and food becomes hard to find. 낮이 짧아지고 음식을 찾는 게 어려워질 때 이게 언제야? 겨울을 나타내는 말이었어. 자, 우리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지지. 그리고 동물들은 음식을 얻는 게 어려워지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말하면 겨울일 때 라는 얘기였고 Many birds feel it's time to leave. 많은 새들은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느끼는 거야. 이제 추워졌으니까 우리 이동을 해야 돼 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번이었다. 2번 during migration. 이주하는 동안이었어, 얘는. 얘는 이주하는 동안 이거였고, A는 after flying thousands of kilometers.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후여서 얘는 이주한 후가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생각해보면 이주하는 동안이 먼저야, 이주한 후가 먼저야? 자, 지금 생각을 했어. 이주할 생각을. 그러면 이주를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 일이 일어나고 이주한 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순서가 얘가 1번이 되고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during migration, 이주하는 동안 birds, 새들은 use the sun, stars, and even the earth's magnetic field to find their way. 새들은 사용한대. 태양, 별,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의 자기장까지 사용한다는 거야. To find their way. 그들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이주를 하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걸 사용하고, 3번 이주한 후 After flying thousands of kilometers,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간 후에 they return to the same place. 그들은 똑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거야. In spring, 봄에 to build nest, 둥지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raise babies,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가 이주를 했다가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 새들이. 이 새들이 똑같은 곳으로 돌아와서 봄에 그들의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행동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의 순서는 이주를 하기 전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떠나야 할 거라고 느끼고, 이주를 하는 동안 지구의 자기장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의 방향을 찾고, 이주를 한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들의 둥지를 짓기 위해서, 그들의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너무 쉬웠어. 그러니까 얘는 답이 CBA 몇 번이었어? 5번이었지. 5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20번 얘도 순서별 문제였어. 얘는 그 물이 끓을 때 수증기로 변하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되게 쉬웠던 문제였어. 자, 그러면 네오박스 읽어보자. When we boil water in a pot, 우리가 냄비에서 물을 끓일 때 something,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야? That looks like white smoke, 하얀색 연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rises, 올라간대, 공기 중으로.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여기에 냄비가 있어. 냄비가 있고 우리가 불을 켜.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이 끓겠지. 그러면서 하얀색 연기처럼 보이는 게 공기 중으로 올라간대.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거에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B였다는 거지. 1번. 왜 그러냐? 우리가 부른다. 이것을 스팀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수증기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이 여기서 뭐였어? something. 이거였잖아. 얘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something, 얘를 스팀이라고 부른대. 그러면 수증기 나왔네. 수증기. 이게 나왔어. and, 그리고 it forms, 그것은 형성된대. when the hot water changes into gas. 뜨거운 물이 바뀐대. 기체로 바뀐대. 그럴 때 형성이 된다 라는 소리야, 수증기가. It happens when the water gets very hot. 그것은 일어난대. 물이 아주 뜨거워질 때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물이 아주 뜨거워지니까 물이 끓겠지. 물이 끓면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번이 됐다. 그럼 이거 다음에 뭐였냐? A였지.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더 스팀이란 게 나왔잖아. 여기서의 더는 정관사 더였어. 정관사 더는 대부분 앞에, 이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문장에 나와 있어야 해. 그래서 여기 스팀이 나왔잖아. 얘의 스팀이 그 스팀이라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얀색 기체처럼 보이는 연기를 수증기라고 부르고 그 수증기가 goes up, 올라가 위로 그리고 touches the cold lid of the pot. 그러니까 냄비 뚜껑, 차가운 뚜껑에 닿는다는 소리야. 자, 그럼 여기 냄비 뚜껑도 그려보자. 냄비 뚜껑에 닿는 거야, 이 수증기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냄비 뚜껑에 닿았어. 그러면 차가운 냄비 뚜껑이니까 then it cools down. 냄비 차갑잖아.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대. And 그리고 turns back into liquid water. 다시 물로 변한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 엄청 뜨겁지? 엄청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냄비 뚜껑에 닿았네? 그러면 그 기체도 바뀐 수증기가 얘도 차가워지겠지, 수증기도. 그러면 물로 바뀐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의 다음이 뭐였냐면 3번 C. 잠시 후에 we can see small drops of water on the inside of the lid. 자, 우리는 작은 물방울들을 볼 수 있는 거야, 냄비 안에. 자, 그럼 이 냄비를 뒤집어 보자. 냄비를 뒤집었어. 냄비를 뒤집으면 이게 총총총총총총 물방울이 생긴다 라는 얘기겠지. 이 물방울들을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했고, these drops came from the steam. 이러한 물방울들은 스팀으로부터 온대. 수증기로부터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수증기가 물방울이 됐다. 차가운 냄비 뚜껑에 닿았으니까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고 그 액체가 물방울이다 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됐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의 something이 this랑 이어진다. 그리고 steam이 앞에 나왔으니까 the steam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냄비에 있는 물을 끓이고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액체로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답이 3번 BAC로 얘가 마지막 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선지에서 BAC인 거 몇 번이었지? 답이 2번이었지. 2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됐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21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네모 박스가 여기 1, 2, 3, 4, 5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였어. 그치만 이 문제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쌤이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우리 네모 박스에 for example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잖아. 이걸 생각해보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진술 바로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 이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게 네모 박스인 거야. 우리는 일반적인 진술을 이 문장에서 찾으면 되는 건데 일반적인 진술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다 라는 게 일반적인 진술로 둬보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 차은우, 변우석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게 지금 방금 쌤이 말한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다는 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차은우, 변우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반적인 진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인기가 많다 같은 진술을 여기서 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진술을 찾으면 됐었던 문제였어. 이거는 자, 네모박스 읽어볼게. For example, 예를 들면 1 meter is the same as 100 centimeters. 1m가 100cm랑 같다. 라는 예시를 들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 구체적인 예시인 거고.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거는 일반적인 진술인데 이거와 관련된 이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술이 뭐가 있는지 여기서 쌤이랑 찾아보면 22번 틀린 친구들도 다시 풀어보면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찾아보자.
We use different units to measure length. 우리는 사용해.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데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단위를 사용하는 거야. Centimeters and meters. 센티미터랑 미터는 are both used to measure. 둘 다 사용이 되는데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야. How long something is. 어느 것이 얼마나 더 긴지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지. Sometimes 때때로 we need to change one unit into another to compare.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바꿀 필요가 있어. 하나의 유닛을,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교할 때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자, 이게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지금 하나의 유닛을 다른 유닛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그럼 우리 이 네오박스 봐보자.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거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 되는 거야. 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 얘가.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거에 대한 얘가 일반적인 진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가 들어가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칠 수 있고 미터를 센티미터를 고칠 수 있어요.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1m가 100cm랑 같다라는 거예요. 라는 이 형식과 딱 맞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다.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1m를 100cm로 바꿀 수 있다. 바꾸는 거다.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진술은 이 문장에 해당되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for example. 이 네모 박스다. 그러면 그 다음도 읽어보자. When we measure a table. 우리가 책상을 측정할 때 we might use meters. 우리는 미터를 사용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테이블은 기니까, 크니까. But 그러나 for a pencil, 연필 같은 경우에는 we use centimeters. 우리는 센티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 분필, 센티미터로 재는 게 편할까? 미터로 재는 게 편할까? 센티미터로 재는 게 편하겠지. 작으니까. This, 이런 게 helps us choose the best unit depending on what we are measuring. 이런 게,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치고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는 게 단위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helps, 도와주는 거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지. 좀 더 나은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테이블 잴 때는 미터를 사용하고 연필을 잴 때는 센티미터를 사용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 결론을 짓는 거,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That's why, 이것이 뭐뭐인 이유야. We learn, 우리가 배우는 이유인데 to convert units in math class.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단위를 바꾸는 거를 배우는 이유야. 이게 쉽게 우리가 더 나은 유닛을 고르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일반적인 진술 뒤에 구체적인 예시가 들어가는데 이 구체적인 예시는 네모 박스니까 일반적인 진술을 찾으면 됐었다. 일반적인 진술이 뭐였냐? Sometimes we need to change one unit into another to compare. 다른 하나의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꾸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였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1m를 100cm로,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꾼 거였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자, 그러면 22번도 넘어가 보자. 우리 지금 쌤 설명 들었으니까 22번 틀린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영상을 풀어보자. 쌤이 알려준 방식대로 풀어보면 이것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22번도 같이 봐보자. 22번 다시 풀어볼 친구들은 이 영상을 멈추고 앞에 쌤이 설명해준 설명 그대로 여기에 다시 적용을 해봐서 풀어봤으면 좋겠어. 잠시 멈추고 틀린 친구들은 멈추고 틀리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 영상을 봐도 되겠지? 그러면 멈췄다 가정하고
네모박스 읽어보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얘도 예를 들면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이 되겠지? 1/2, 2분의 1은 is greater than 1/4, 4분의 1, because the pieces are bigger. 자, 2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2분의 1이 더 크대. 왜냐하면 조각이 더 크기 때문이야. 자, 2분의 1 조각 이거고 4분의 1 조각 이거지. 조각이 더 크니까 2분의 1이 큰 거 맞겠지? 자, 그럼 지금 우리 구체적인 예시 봤으니까 일반적인 진수를 찾으면 됐다. 읽어보자. Fractions are used to show parts of a whole. 분수는 사용되는 거야. 전체의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된대. We often, 우리는 종종 사용해 them. 그들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fraction이겠지. fraction을 종종 사용하는데 when we cut a pizza or share chocolate. 우리가 피자를 자르거나 초콜릿을 나누어 줄 때 분수를 사용한다는 거야. The more pieces. 우리가 더 많은 조각. We cut something into. 우리가 무언가를 잘라지는 조각이 많을 때 the smaller each piece becomes. 각각의 조각들은 작아진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자를 한 번 잘랐어.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각은 이만큼이겠지. 그렇지만 2번을 잘랐어. 그럼 이만큼밖에 못 얻겠지? 근데 4번을 잘랐다. 4번을 잘랐으면 이것밖에 못 얻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자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얻는 조각이 작아진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었어. We can also compare two fractions to see which one is larger. 우리는 또한 비교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할 수 있는 거야. Which one is larger? 어느 것이 더 큰지 보기 위해서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하는데 근데 우리 네모박스 봐보자. 두 개의 분수 비교했지. 2분의 1과 4분의 1 비교했지. 그래서 2분의 1이 크다는 거를 알아냈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가 2분의 1과 4분의 1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더 크고 2분의 1이 더 큰 이유는 조각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라는 예시가 이 바로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이로써 얘가 일반적인 진술이었다. 일반적인 진술은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하는데 어느 것이 더 큰지 보기 위해서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조각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연스럽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진술, 얘가 구체적인 예시라고 풀면 됐었고 this 이게 helps us understand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Which amount is more 어느 것의 양이 더 많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When we use fractions in real life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분수를 사용할 때 어느 것의 양이 더 많은지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분수를 사용하는 것이 분수를 비교하는 게 Comparing fractions 분수를 비교하는 것은 is useful 유용해. When we decide 우리가 결정할 때인데 how much to eat or share 우리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나누어 줄지 결정하는데 유용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한 문제는 전체에 대한 주제는 뭐였냐면 분수야. 분수. 우리가 전체의 한 부분을 볼 때 분수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했던 거는 일반적인 진술이었고 일반적인 진술이 두 개의 분수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큰지 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2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더 크고 그 이유가 조각이 더 크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서 답이 4번밖에 안 된다. 일반적인 진술, 구체적인 예시 바로바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 문제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 이걸 잘 기억해두고 그때는 쉽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